7세 이전의 아이들이 70~80%는 걸릴 정도로 뭐 아이들이 열이 난다든지 귀를 아파한다든지 귀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뭐라고 했는데? 라고 자꾸 되묻는다든지 근본적으로 이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소아중이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럴 때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은 소아들이 아주 많이 흔히 걸리는 질환이긴 한데요. 보통은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이는 중이염이라고 하면 중이에 염증이 있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중이라는 곳은 그 고막 안쪽에 있는 공기가 들어있는 이 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 외이 부분에 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중이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님들이 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얘를 목욕시킬 때 조심을 하는데 내지는 수영하는 것 때문에 얘가 중이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이염이 생기는 원인은 아이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이 중이에서는 그 공기를 받기 위한 이관이라는 통로를 필요로 하는데 이 코 있는 부분에 감기가 많이 걸려서 코가 많이 막히게 되면 이관이 막히면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중이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이관의 구조는 어른들과는 달리 굉장히 넓고 짧고 수평에 가깝습니다. 조금 누워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많이 걸리면 귀로 잘 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중이염이 흔히 오게 됩니다. 이 중이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급성적인 증상을 가졌을 때 뭐 아이들이 열이 난다든지 귀를 아파한다든지 귀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고막을 봤을 때 빨갛게 부어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를 급성 중이염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그냥 물만 차 있다, 액체만 있다 라고 하면은 모든 중이염을 삼출성 중이염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이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급성 중이염에서는 대부분 항생제 약을 쓰게 되는데 삼출성 중이염, 그냥 중이에 삼출성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항생제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나빠지게 되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고막을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중이라는 부분이 공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점점 음압이 걸리면서 고막이 안으로 붓게 되는데 이렇게 붓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은 시점이 오거든요. 이런 비가역적인 부분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청력이 떨어지는 부분.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언어 발달이 빨리 이루어지고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럴 때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데 주의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검사로서 보면 청력 검사를 했을 때 40dB이라는 경도 난청과 중증도 난청의 경계 사이에서 좋은 쪽이 떨어지게 되면 수술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삼출성 중이염의 자연적인 경과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80에서 90%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지는데 나머지 10%에서 20% 아이들은 몇 개월이 더 지나도 그대로 중이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고막이 변성되는 경우, 그다음에 청력 장애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리고 3개월 이상 중이염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게 어른들은 바로 외래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끝까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마취만 하면은 한 10분 정도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고요. 시술이라는 게 고막이 있으면 이 부분에다 이렇게 칼집을 넣고 환기관을 받게 됩니다. 아까 이관이라는 부분의 구조가 조금 미성숙해서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구조가 성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관으로 공기가 잘 안 통할 때 이런 환기관을 통해서 대신 공기가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보통 쓰는 튜브들은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고막들이 자라나면서 이 튜브를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 지속돼요. 그러고 나서 공기가 이렇게 고막이 닫히면 다시 중이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 환기관 튜브를 단기 튜브도 있지만 조금 큰 장기 튜브를 쓰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안에 이렇게 팔이 달린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사이즈가 큰 튜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빨리 빠지지 않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계속 고막에 천공으로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이런 천공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관이 조금 성숙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이염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약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술을 하고 나면 뭐 아이들이 자기 이제 수술했는지 모를 정도로 뭐 통증도 없고 굉장히 잘 들린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밖에서 어떤 물이 들어가면 감염이 일어나면 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뭐 샤워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수영할 때 아주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오래 잠수를 하거나 뭐 소독이 안 된 뭐 바닷물 같은 데서 잠수를 하는 것은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특이한 뭐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편입니다. 부모님들이 얘기하실 때 저한테 뭔가 근본적인 이라는 표현을 잘 쓰시는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소아중이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러니까 감기에 덜 걸리고 이관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 이런 중이염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 더 이상 소아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컸을 때 중이염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됐을 경우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합병증을 고려하면 전신 마취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출성 중이염은 7세 이전의 아이들이 70, 80%는 걸릴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통증이라든지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텔레비전을 크게 본다든지 뭐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한다든지 왜 뭐라고 했는데? 라고 자꾸 되묻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삼출성 중이염에 대한 보조적인 요법으로는 뭐 집에서 껌을 씹는다든지 풍선을 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요법을 집에서 하시도록 권유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에 있어서 항생제 요법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는데요. 2014년 대한의과학회에서 발간한 삼출성 소아중이염의 진료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생제 요법은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아이들이 뭐 다른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폐렴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생제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까지 소아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0%의 환아들은 별 문제 없이 낫는 병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비인후과에 가서 주기적으로 체크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